자, 탐구활동 2번입니다. 탐구활동 2번은 고려의 중앙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크게 이렇게 보시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성자로 끝나는 게 지금 2개가 있고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육부제라고 합니다. 2개의 성과 6개의 부가 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이제 고려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제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라고 하는 중국에 당이라고 한 나라와 송나라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삼성육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삼성육부제를 이제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삼성을 이성으로 고치고 이제 이성육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제도랑 다른 점이 이성육부제를 한다는 것도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는 없고 고려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 정치 조직에서 독자적인 회의 기구가 있다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 빈칸 1번에 보시면 빈칸 1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귀족 사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삼국시대 할 때 귀족들의 합의제도 이런 거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의기구가 있다는 건 고려의 귀족 사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배층도 보면 귀족이어가지고 뭐 호족, 문벌귀족, 뭐 권문세족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와요. 특히 회의기구 중에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도병마사. 그 다음에 법제나 격식을 담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식목도감이라고 해요. 다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 그 다음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는 식목도감. 그래서 이 두 회의 기구는요,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회의를 제추회의라고도 하거든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한다 그래서 제추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제신은 국정의 중요한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특정 국무를 한 가지씩 나눠서 이제 맡게 해가지고요. 상서육부의 판사를 겸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나요? 어쨌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뭐 각각의 어떤 특징 같은 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 회의기구가 자주 이제 문제로 등장하는데 2021년 3월 얼마 전이었죠, 그쵸? 2021년 3월에도 문제가 나왔고 2017년 9월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소속된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국방 문제 등을 논의하던 고려시대 회의기구다. 국방 문제. 아까 국방 문제 담당하는 회의기구 뭐였죠? 4글자. 그렇죠. 아까 도병마사라고 했죠. 도병마사. 그래서 아까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밀 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제추회의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문 5번 아래 빈칸 가에 들어갈 고려 정치기구는 도병마사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어사대라고 하는 건데요. 어사대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빈칸 32번은 어사대를 쓰시면 되는데 이 어사대는 그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대간은 밑에 33번부터 35번까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언론기관을 구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걸 하냐면 먼저 간쟁. 간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막 말로 막 싸우는 거 논쟁한다 그러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왕의 잘잘못을 논한다 이런 거를 간쟁이라고 합니다. 간쟁. 그 다음에 봉박이라는 단어는 꽁꽁꽁꽁꽁 봉해서 싸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명령을 이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꽁꽁꽁꽁 싸가지고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서경은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 폐지에 동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도 관리 임명할 때 뭐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청문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사대와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해지면 대간인데 간쟁, 봉박, 서경의 역할을 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이 고려시대 3사는 곡식, 화폐,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단순 회계기구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면 이 조선시대는 3사가 언론기관을 하게 돼요. 그건 조선시대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독자적인 회의기구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만 해도 지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호족이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지방에 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대요. 중앙으로 진출한 호족은 고위 관료가 되어서 뭐로 상승하냐면 문벌 귀족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지방에 남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향리가 돼요. 향리가 되어서 지방간을 도와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돼요. 특히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고요. 이들은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료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화시켜 본 게 뭐냐 하면은 호족이 고려 건국의 중심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족이 광종 때 대거 숙청이 돼요. 그리고 이 호족이 중앙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귀족으로 아까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벌 귀족이 된다 그랬고 호족 중에서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관료가 되는 사람은 문벌 귀족으로 상승하게 되고 지방에 남은 사람은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향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에 이 고려시대만 해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향리의 권한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림을 보는 방법, 지도를 보는 방법은 도가 몇 개인지를 찾으세요.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몇 개예요? 5개죠. 그쵸? 그래서 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로 끝나는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2양자를 써가지고 양개. 그래서 고려의 지방제도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5도가 있고 군사 행정을 담당하는 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5도 양계 이게 고려의 지방제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5도 양계. 그리고 이 5도에 파견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찰사라고 부르고요. 양계에 파견된 사람을 병마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 실질적인 지방행정을 아까 누가 맡아봤다 그랬죠? 그렇죠. 실질적인 지방행정은 향리가 맡아봤다고 했죠. 이렇게 고려의 지방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랑 관련해서 모의고사에 출제된 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고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 여기 5개의 도가 있네. 5도. 그 다음에 북계, 동계, 양계. 아, 이거 5도 양계니까 고려시대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5도 양계. 자, 그러면 44번. 다음 지도는 고려시대 지방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대 지방행정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잖아요. 아, 이 5도 양계는 고려니까 고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려에 해당하는 거는 그쵸. 1번이 됩니다. 아까 양계에 파견한 거는 병마사라 그랬잖아요. 오경 15부 62주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발해죠. 발해. 구주 오서경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통일신라. 그 다음에 아까 모든 군현의 지방간 파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다고 했었죠. 그리고 22담로는 이거는 백제 무령왕이 했던 거죠. 지방제도에 대해서 이런 선지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5번 문제. 다음 지도는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빗금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빗금친 지역 양계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됐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답은 1번이 되겠죠. 22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지가 22담로가 나오네요. 이거 백제 무령왕이라고 했고요. 아까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할 때 했었죠. 그쵸?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원간섭계 있었던 거 했었고 5개의 소경 요거 통일신라고요.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이거 선생님이랑 했었어요. 그쵸?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했었던 군사조직 구서당 십정. 특히 구서당에는 고구려군, 말갈군, 백제인, 신라인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유민들을 포용해가지고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고려의 지방제도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깁니다. 오늘의 마지막 탐구활동 4번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유학교육을 위해 가지고요, 개경에 최고 교육기관을 뒀는데, 이 최고 교육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국자감이라고 해요.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고려가 생기기 전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려가 있기 전에 통일신라도 교육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발해도 교육제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만들었던 게 국학이거든요. 그리고 발해가 주자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에서 이렇게 글자를 따가지고 고려는 뭐가 된다고요? 국자감. 국자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어요. 향교.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실어놓은 건데요. 고려시대에는 과거에 합격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관직 승진에 조금 더 유리했기 때문에 과거 응시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사학 열풍이 불었어요. 공교육 말고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여기 그 선생님 그림도 실어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학당을 세운 거예요. 구제학당이 뭐냐면 우리 학원도 보면은 종합학원이 있고 단과학원이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이 9개인 거죠. 9개의 전문 강좌를 이제 열었던 구제학당.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다른 이제 사학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사학 12도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 사학은 대부분 왜 이제 사학이 이제 유명하냐면 과거를 간장하는 그 시간을 지공거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공거들이 주로 사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과거에서 중시되는 과목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려는 문벌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학이 이렇게 열풍이 부니까 이제 그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 전문 강좌도 두고 뭐 장학금도 만들고 도서관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최충의 구제학당 사학 시비도. 자, 그 다음 과거제도. 아까 과거제도 뭐 할 때 봤었죠? 어느 왕이 이거 과거제도 실시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왕은 광종을 말합니다. 그쵸? 광종이 중국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과거를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법제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실시한 의미는요,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실력에 따라서 뽑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귀족 출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잡는 걸 조금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시 분야는 이제 제술과 명경과 잡과가 있었거든요. 제술은 지금의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학적 재능과 정책을 시험한 거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유교경전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유교 구조를 암송한 그런 시험이었고,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같은 이런 거를 시험한 과목이었습니다. 자, 과거제랑 대비되는 게 이 공신과 종실의 자손,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한테 했던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음서. 그래서 음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관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서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아무리 음서로 이제 관리가 됐어도 이제 승진을 하려면 과거를 보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과거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학 시비도가 유행했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를 치거나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면 된다. 그럼 관리가 되면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관리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과전을 지급해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과전을 지급하는데 특히 고려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과전을 뭐라고 하냐면 전식과라고 합니다. 아까 태조가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공신들한테 역분전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분전은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니까 이제 관리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과전을 지급하는 전식과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녹봉도 지급했고요. 그리고 5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이 아까 과거 시험 치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음서제도로 관리가 되잖아요. 이 음서제도로 관리가 된 사람은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을 줬어요. 같이 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그렇죠? 공음전, 음서제도. 전식과 과거제도.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셔가지고 관리에 대한 대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시대 주요 왕들의 업적과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 학습을 했어요. 오늘 정말 내용을 많이 했죠. 그쵸? 오늘 한 내용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내용 잘 정리하시고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알고 싶은 것, 본인이 성장한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성찰 기록을 구글 클래스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